해당 여성은 선임자를 통해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건 당시 고소 및 언론 협조 의사가 있었지만 A씨 선임자를 통해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선임자의 압박이 세서 고소 시 받게 될 위험이 상당했다.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했다. 회유 압박이 단독 행동 아니라는 소통과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자 장 의원 측은 고소인과 통화한 사실 없고 고소인 측이 회유 협박 주장 근거를 못 대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본 영상과 다른 논란의 사진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 보좌진이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김문수 의원실의 누구누구입니다. 민보현 명의로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 집어씌우는 저 여자를 고소고발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주진우, 이준석 의원 등이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주진우 의원입니다. 김문수 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피해 여성의 합성 가짜 사진을 올리며 고소하자고, 김민주 부대변인은 내란 세력들에겐 장경태 의원이 눈에 가시였을 터라며 피해자의 정치 배우설을 말했다. 2차 가해자들도 바로 조치하라라고 비판했고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입막은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개혁신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화하는 저열함을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조승래 의원이 그러자 당은 말을 아껴야 한다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그 관련된 감찰에 대해서 이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찰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단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에 대해서 당은 어쨌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세웅 최고. 그러니까 취한 여성이 장 의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고 해서 추행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저 여성이 마치 뭔가 의도적으로 장 의원을 함정에 빠뜨리는 듯한 것이다. 그래서 저 여자를 고소해야 된다라는 게 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 올라온 글의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민주당 보좌진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 그렇죠. 일부 보좌진이 올린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사무총장의 말씀처럼 당에서는 좀 말을 아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런 글 도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사진에 대해서도 이제 진위 논란이 있고 네. 사실상 뭐 AI로 조작된 사진 아니냐 혹은 가짜로 만들어진 사진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당에도 그리고 장경태 의원에게도 저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사실 과거에 당이 어떤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크게 일었던 만큼 이번 상황에서 당이 당대표 필두로 해서 신속하게 감찰 지시를 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을 하거나 혹은 먼저 나서서 어떤 여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 고소인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엄중하다라고 보이는 만큼 당에서의 감찰 결과를 보고 이 보좌진이든 누구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 부분까지도 필요하다면 윤리감찰단에서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기다려야 될 시간이지 입을 열고 예단을 해야 되거나 뭔가 행동에 나서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주혜 의원님 왜 1년간 얘기를 못했냐. 당시에 즉각 문제 제기하려 했었지만 이 보좌진들 모임이잖아요. 보좌관들 비서진들 모임이라 이 뭐랄까요. 직위가 낮기 때문에 선임자를 통해서 회의와 압박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라는 지금 주장까지 나와 있다면 쉽게 사실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차 가해 논란까지 민주당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항상 회유와 협박이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도 주위에 그 서울시 공무원들의 회유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가 늦어진 거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얼마 전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점이 지난 시점이었죠. 어.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따른 주의의 회유,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보통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바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회유나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그런 보좌진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의 말로는 본인은 추행할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해자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판례가 성인지 감수성 이제 판례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장경태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느냐,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행이 되느냐 마느냐가 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민 최고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지금 이게 무고다, 뭐 아니면 또 고발을 하자 이런 것 자체가 민주당의 지금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